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바로 금요일의 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정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우, 제가 뵐 때마다 항상 네. 기분 좋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 트렌드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거기에서 너무 종목을 잘 선별을 해주시잖아요. 정말 어디에서 종목을 선별을 해주시는지 선정 기준이 궁금할 정도로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이 또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선정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의 네. 감이고 나의 촉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죠. 아주 냉면을 잘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20년 동안 평양냉면을 했다. 네. 그분들한테 너의 노하우가 뭐냐? 그러면 뭐 노하우가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성실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인사이트가 있나요? 역시 오래된 업력의 이 네네. 노하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 산업과 함께 종목들 선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 시간 과연 어떤 트렌드에서 자세한 이야기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의 꽃 이방향이다라고 오늘의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하면 뭐 카메라 센서, 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이제 카메라 센서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해요. 그러면 자율주행의 이슈를 잡아오신 배경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좀 큰 틀부터 네네.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네네. 가장 큰 이벤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네네.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은 뭐 증권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 누구든지 거의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냐 아니면 뭐 더 남았느냐 일차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파월 의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 좀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사실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고요. 나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게 생각하면 경기가 더 이상 하강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고 또 약간 금리를 더 인하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험성 인하를 한 번 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좀 좋게 생각이 되는 국면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던 것은 성명서 내용 중에서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이제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한 3명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또 2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당일날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시장이 그 말을 듣고 그 팩트를 체크하고 시장에서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비록 추가 금리에 대한 거리를 둔 그런 발언이 있었지만 네. 혹시 추가 인하를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업 투자, 수출,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둔화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지표는 또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완만하게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네. 더불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상당히 오를 위험이 없어서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물가 지표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인플레이션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또 일축한 부분 또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향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양적 완화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양적 완화. 네네. 양적 완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푼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좀 개념을 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단기채가 은행 간의 금리가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주는 그 레포 금리 단기채가 사실 발작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작이 있었는데 그게 금리가 얼마나 크게 한번 솟았는지 한번 아세요? 아니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은행과 은행 간에 하루 빌려주는 금리가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번 달이죠. 이미 600억 불의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 연은에서는 이거 양적 완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양적 완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또 추가로 중요한 것은 다음 달부터 그 IMF 여성 수장이셨던 라가르도 프랑스 국적의 여성 총재가 그 유럽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맞죠? 네. 11월 1일 맞습니다. 예, 오늘도 유럽이 200억 불의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1일부터,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돼 있고요. 유럽도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금리 인하의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 완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 유럽에서도 돈을 풀고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여기에 금리를 3번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계속 완화적인 국면으로 가고 네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지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도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고용은 좀 견조하긴 합니다만 네네.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이 돌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 전형적인 골디락스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경기 침체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기간에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좀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잖아요. 네네. 굳이 또 여기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1차 협정 사인이 이제 칠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티아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칠레에서 우리 못하겠다. 지금 뭐 너무 시위가 많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이 어디서 만나서 사인을 해야 될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칠레에서 이제 안 만나겠죠. 이제 사실은 이게 선행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두 가지죠. 4차 산업이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5G 이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 패키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 정도의 우리가 실적이 상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의 산업에서 오늘도 이제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5G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 자율주행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율주행하면 앞서서 저희가 카메라 센서 얘기를 네네.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 센서 관련주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센서입니다. 카메라 네. 센서고요. 이 관련 회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여야겠죠. 예. 실적이 받쳐주는 네. 자율주행의 핵심 카메라 센서 관련주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네. 이 회사의 이름은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집중했네요, 네. 제가. 네. 그저께인가요? 그 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연말쯤 빠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다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개념으로 그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구매를 하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사실은 적어도 6개월 선행해서 본다고 보면 우리는 자율주행이 코앞에 온 것이 아니라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미 코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코앞에 왔다 이거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면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코앞이 아니라 코 속까지 들어왔으면 네. 우리가 빨리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지켜볼까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센서를 이제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회사가 센서도 많이 만들고 센서 회사도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센서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잘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센서 장비 회사인데요. 제품별 고객 비중은 검사 장비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고객사가 70%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글로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나옵니까?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어제인가요? 어제 맞죠? 어제 맞습니다. 캠시스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캠시스가,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가 나오고. 예, 이 회사는 네.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캠시스가 올라가는데 그런 카메라 모듈을 많이 만들겠네. 그러면 그 장비 그 회사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이비전도 수주를 좀 많이 받겠네라고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시간 있다가 공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캠시스로부터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캠시스가 네. 하이비전으로부터 검사 장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3D 프린터로 한번 테마가 움직였답니다. 저기 1번입니다. 1번 보이시죠, 왼쪽에. 네. 그럼 저거는 좀 무시해도 되는데요. 무시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3D. 그렇습니다. 예. 그때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렇습니다. 꿈틀댔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런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의 상황 안에서 저렇게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매수하시면 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SL이라는 네. 그때 이제 카메라 센서 효과입니다. 그때 SL이 직사광이라는 건데 지금은 센서가 옛날에는 SL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바탕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색으로 표시된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올라갔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L이라는 센서가 TOF라는 센서로 바뀌는 초입식입니다. 아, 네. 우리가 2017년 초 지금 보이시는 세모 박스 2018년까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카메라 센서, SL 센서 효과로 인해서 저렇게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지금 SL 센서에서 TOF로 변한 초입 단계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각각 어떤 센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건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이비전은 이제 그 사실은 장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 TOF는 이거 설명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네. 예. 직역을 하면 비행 시간입니다. 그렇죠? 증강영실 앱에서 거리인지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품인데 네. 빛을 쏴서 사물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배가 나왔으니까 그 빛은 배에 먼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 목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착하는 시간을 재서 그 사람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배가 안 나오신 분은 동시에 빛이 도착하겠죠. 예.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이시면 2020년 자동차 카메라 수요인데요. 적어도 한 대에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만 보더라도 1억 200만 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5G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도 향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 TOF 센서에 대한 방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하웨이도 사실은 스마트폰의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애플의 채택이 예상입니다. 이 TOF, 이 Time of Flight. 네. 이 TOF는 기존 구조광, 아까 재작년에 있었던 그 SL, 그 과거의 센서입니다. 네. 방식의 3D 묘들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센서를 위한 신규 설비 투자가 막대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저께 캠시스로부터 그 수주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존 SL에서 이제 TOF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의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IT를 추정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D램이 좀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OLED TV가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간 거짓말 못해서 항상 틀립니다. 네, 항상 틀리는데 네.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제가 이런 추정을 하면서 투자를 열심히 해왔지만 IT 수요의 불확실성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 그러나 증강현실, AR, 그다음에 또 뭐죠? 자율주행. 이런 TOF 이런 기술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네. 갑자기 내일부터 자율주행이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갑자기 자율주행이 없을 수도 없고 카메라 센서가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사용 그렇죠? 계속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이 드는 거고요. 내년 실적은 올해 기준 그 시장의 수치를 좀 인용하면 한 영업이익이 530%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하고요. 내년 실적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도 뭐 한 1.1배 정도 정도뿐이 안 되니 확실히 저평가 상태인 것은 명확히 네.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카메라 센서가 TOF 기술로 방향을 튼 것은 명확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이비전의 TOF 센서 검사 장비의 수준은 지속될 것이고 재작년에 SL 직사광의 센서가 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이번은 그거에 대한 강도가 더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5G가 있고요. 자율주행이 있고요. 카메라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센서는 SL에서 TOF로 바뀌었습니다. 자율주행 5G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SL 센서에서 TOF 센서로 바뀌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 네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도 사실 SL 효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이제 TOF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오히려 네네. 성장성을 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그렇습니다. 감안을 한다면 더 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부분 짚어주셨고 여기에 내년에 실적까지 연동이 돼서 실적도 급증을 하는데 지금 주가 수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상당히 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네네. 오늘은 하이비전 시스템, 자율주행의 꽃, 카메라 센서 관련해서 이 방향이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산업 트렌드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와 함께 자세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